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은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3일 화요일부터 오늘 9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일반 대학원 신입생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이번 원서 접수 방법은 입학원서를 작성해 등록 후 따로 출력한 뒤 수학 계획서를 입력하고 출력해야 합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은 12월 4일 금요일에 구술 및 면접 시험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일반 대학원 신입생 모집은 각 대학원마다 차이를 두어 신입생 모집에 대한 별변력을 높였습니다. 지난 11월 4일 수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우리 대학 제48대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48대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은 제2학생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2선본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인문대와 공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에서는 단일 선본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8대 총선 세칙 및 부칙 설명회는 11월 6일 금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쟁이위원회 측에서는 기호 1번에는 사이다 선본의 허재무 정 후보자와 백승우 부 후보자가, 기호 2번 좋아요 선본에는 홍석한 정 후보자와 오광석 부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UBS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장종훈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3분입니다.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9일부터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단대 학생회장 선거활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부터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학우들의 지지 서명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단과대학은 재학생만 포함한 50명에게, 중앙은 휴학생, 재학생 관계없이 총 200명의 전대 학우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등록 절차에 있어 공약이나 목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서명만 부탁하는 후보자들이 있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후보자분들이 추운 날씨와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은 앞으로 전대 학우들을 위한 편안한 대학 생활에 힘쓰고 책임져야 할 학생 대표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한 서명받기 운동보다는 자신들의 공약과 목표에 대한 선거운동과 공약을 알리는 것이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 겉으로 학우들의 서명만 받기보다는 미리 학우들의 신망을 얻고 차근차근 등록과 운동 과정을 밟아가는 선거 문화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UBS 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몽키하우스 편에선 한국 정부가 미군 상대로 성매매를 육성하고 지원한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1961년 윤락행위 방지법이 제정됐지만 박정희 정부는 미군 상대 성매매를 통해 주한미군들에게 쾌락을 제공하고 달러를 벌기 위해 기지촌 주변 지역은 이 법의 적용을 예외로 두었는데요. 그리고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사업에 각종 지원을 하고 표창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도 인린매매로 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피해자로 인정하는데 왜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눈 감고 있는 것일까요? 피해자는 있는데 왜 책임자는 없는 걸까요?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 들은 채 벌써 피해자 3분이 숨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미국 위안부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각각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정말 와닿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에 터져 여러분의 방송국 UBS 네, 영화 스물을 보면요, 현실 때문에 이상을 포기한 동호가 이렇게 외치죠. 왜 포기하는 사람들은 욕을 먹어야 돼?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다 박태환, 김연아만 있어? 박태환, 김연아가 못된 애들은 다 욕 먹어야 돼? 평생 이상만 꿈꾸면서 살고 싶지만 어느 순간 현실을 맞닥뜨려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을 보는 것 같고 남들이 그런 나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고 여러 생각들이 드는데요. 포기와 오기는 한 끗 차이다. 그러니 포기에는 이르다. 뭐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싶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그중에 갖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버려야 할지 걱정하는 거라고. 포기를 선택한다는 건 하나를 버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아직 다른 하나를 갖고 있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11월 9일 월요일 이심점심, 그리고 저는 장종원입니다. 나와 밥 한 끼에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하는 음식은 나도 그날만큼은 전부 좋아할게요. 브런치, 치즈 퐁듀, 까르보나라 매일 내가 먹던 거예요. 그대가 좋아할 거리도 미리 알아놨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 계속 노래해줄게. 그러니까
윤영상의 나랑 밥 한 끼예요 듣고 오셨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절실히 필요한 월요일, 그래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장종훈입니다. 네, 여러분은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런 말이 있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거다. 그리고 뭐 나폴레옹의 말을 빌어 쓰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나이를 이제 별로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오더라고요. 하나를 하면 하나를 못하고, 그리고 제 몸은 하나고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둘 다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요. 계속 와서 어떠한 선택이 잘 된 것인지, 어떨 때 오기를 부려야 되고 어떨 때 포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워가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포기를 선택한다는 건 하나를 버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아직 다른 하나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기를 선택한다는 게 하나를 갖고 있다는 뜻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포기를 한 그 순간에 그 기회가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왔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단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너는 아나운서니까 발음을 중요시하고 어떠한 말을 써야 된다. 왜 아나운서인데 사투리를 쓰느냐? 왜 아나운서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런 모습으로 있느냐? 약간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기술부와 제작부가 생각하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기술부는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것 같다. 제작부나 보도부는 기술도 알면서 할 수 있는데 아나부는 그쪽으로 접하는데 제한적이다.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술부를 한번 견임했었다 보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저희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 보면은 약간은 조금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작부가 생각하는 거는 자신의 기획 의도나 제작 방향보다는 제작자의 의견을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방향이 더 좋지만,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작품들은 거의 다 제작부나 그런 쪽에서 많이 만드니까 당연히 제작자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더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편승한다, 아나부가 편승을 한다,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누군가 더 나아지길 바랄 때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학교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단점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광고 소개해드리고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맛좋은 샤브샤브 사봉에서 할인권을, 눈같이 새하얀 빙수 설빙에서 빙수 교환권을, 기분 전환 어떠세요 헤어마트에서 왁스 교환권을, 추러스 만드는 남자 추남에서 추러스 교환권을, 짙은 커피향 블랙라인에서 음료 교환권을, 피자가 생각날 땐 파파존스에서 식사 상품권을, 이것저것 전부 먹고 싶을 땐 얌샘에서 비빔 주먹밥 교환권을, 곱창이 생각나는 날 도야 곱창에서 식사 상품권을, 무한리필 셀바에서 상품권을, 책과 음료를 함께 인앤아웃에서 음료 교환권을, 독서는 마음의 양식 교보문고에서 문화서적을 드립니다. Every time I close my eyes, 그날이 생각날 때면 Every time I close my eyes, 다시 또 설레이곤 해. 언제나 내 맘속에 그날의 그 순간들은 여전히 내 맘속에 고스란히 기억돼. The best scene of my life, more than anything. Day before last Christmas, and gently flowing melodies.
디오의 12월 24일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 듣기 전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지금 이 방송 스태프분들의 생각하는 제가 가진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PD님이 생각하시는 제 단점은 기획 의도나 제작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저희 엔지니어님은 제작부나 보도부는 기술도 알면서 할 수 있는데 아나부로는 그렇게 멀티태스킹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단점들이 있었다니 참 새삼스럽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황희정승과 이 흑소, 황소, 소 두 마리 이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황희정승이 젊은 시절 벼슬을 얻기도 전에 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소 두 마리에 쟁기를 메어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참 동안 이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농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소 중 어느 놈이 더 나은가 물어봤죠. 그러자 농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황희를 소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황희의 귀에 입을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그 마음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이 소가 나으며 이 흑소가 나으며 저 황소는 못한 것이니 이것을 소가 들으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비록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 말의 좋고 나쁨은 모두 알아챕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황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명을 다할 때까지 함부로 남의 단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황희는 훗날 훌륭한 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동물인 소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피디님과 엔지니어님은 저에게 이렇게 콕 집어서 단점을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커서 훌륭한 재상은 조금... 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단점이라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하나둘 먹어가면서 내 단점도 따라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고 남의 단점도 하나둘 보이면서 이걸 이야기해야 하나?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사람이 듣고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 단점을 고치긴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는 한번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169cm의 키를 가진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그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죠. 축구 선수가 되는데 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몸싸움, 헤딩,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축구 실력을 연마하려면 어느 정도 동등한 체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메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실력으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축구 선수를 보면 단점은 항상 단점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코너 라디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로 볼 때마다 불편해. 그까지 키 조금 작아지면 어때? 이 노래 너에게 부탁하는 노래. 그리고 나의 손에 작은 쇼핑백, 이 안에 너를 향한 나의 맘이 담겨있어. 더 건강하게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은 나의 맘을 넌 알 수 있어. 꾸미지 않을 때 비로소 천사 같아. 넌 그래 넌 나의 넌 내 거니까 내 말 들어 어서. 그 편견이 만든 너무를 벗어. 그리고 내가 준비한 날개로 갈아껴. Hey 어렵게 골랐는데 한 번씩 너만 봐. 우리 안을 때 네가 전보다 더 아래 있어도 그곳이 나의 심장과 더 가까워. 나는 아직까지만 해도 발 뒤꿈치를 들지 않아도 너한테 키스도 잘했고 때론 귓속말도 잘했어. 근데 이젠 그게 힘들어. 예전보다 더 자주 안해줘도 그래도 괜찮니? 내가 내려가면 되잖아. Here 말고 너는 플래시 신어줘. Here 말고 너는 플래시 신어줘. Here 말고 너는 플래시 신어줘. Here 말고 너는 내가 너무 위에 있는 게 싫어. 맨발로 다니지 뭐. 나는 네가 불편한 게 더 싫어. 허리에도 완조와 기사도 났어. 그러니까 신어봐 얼른. 그리고 한 바퀴 돌아봐 얼른.
너의 발레리나 뺨치는 몸에 감상 좀 하게 baby share things 이제 나랑 편하게 길을 걷자 심심할 땐 달리기 시합 떠하면서 말해 oh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Cause 남자들이 널 더 못 봐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발 뒤꿈칠 들지 않아도 너한테 키스도 잘했고 때론 귓속말도 잘했어 근데 이젠 그게 힘들어 예전보다 더 자주 안해줘도 그래도 괜찮니 내가 내려가면 되잖아 길 말고 너는 플래시 신어줘 길 말고 너는 플래시 신어줘 길 말고 너는 플래시 신어줘 길 말고 너는 길 말고 너는 플래시 신어줘 길 말고 너는 플래시 신어줘 길 말고 너는 플래시 신어줘 길 말고 너는 옛날에 손이 참 못생긴 여자가 살았대. 얼마나 못생겼냐면 그 여자의 엄지손가락은 꼭 엄지발가락 같았대. 사람들도 수근수근. 쟤는 얼굴은 이쁜데 손이 너무 못생겼어. 야, 손이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여자는 어려서부터 버스 손잡이도 잘 잡으려고 하지 않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언제나 장갑을 끼고 다녔지. 근데 그런 손을 겁도 없이 돌리는 사람이 있었어. 그건 바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처음엔 그 남자도 몰랐대. 그 여자 손이 그렇게 생긴지. 맨날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손잡는 대신 팔짱만 쏙쏙 끼고 다녀서 단 한 번도 손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나 봐. 어쨌든 이 남자는 여자가 무안해하거나 말거나 여자의 손에 대해 감탄을 아끼지 않았어. 이야,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아무리 봐도 발 같아. 어떻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어? 야, 너 최고 해봐. 최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거 돼? 안 되지? 그럴 때마다 여자는 눈썹이 마구 사나워지면서 그 손으로 남자의 등짝을 마구 때려댔겠지. 보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처음엔 정말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남자가 하도 놀려대니까 맨날 놀려대니까 이 여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래. 그래 바라봐. 포기가 되더니 나중엔 남자가 손바닥을 대면서 자 앞발 그러면 여자는 못 이기는 척 그 위에다가 자기 손을 척 올려놓는 지경까지 됐나 봐. 정말 웃기지?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던 두 사람이 한 번은 엄청 심하게 싸웠대. 그래 헤어져. 그리곤 각자 집으로 가버렸겠지. 여자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가서는 코를 핑핑 풀어대면서 펑펑 울어댔어. 근데 그렇게 울다가 거울을 보는데 세상에 눈물을 닦고 있는 자기 손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 못생긴 손이. 그 순간 여자는 어떻게 그 세 글자를 내뱉고는 그 길로 막 남자의 집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그 남자를 불러내서는 하는 말이 나 너랑 못 헤어져. 발이 4개인 여자하고 누가 사귀겠어. 나 너랑 계속 사귈 거야. 그러면서 여자가 뚝뚝 우니까 남자도 여자의 앞발 아니 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래.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안 헤어졌대. 내 사랑 못나니, 내 사랑 꽃돼지, 내 사랑 울보, 내 사랑 곰탱이. 알콩달콩 동화 같은 소리로 듣는 라디오 장종원입니다.
그녀가 잠이 들면 배달해 주세요. 저 달빛 고요함 은은한 밤하늘 그녀가 잠이 들면 배달해 주세요. 저 햇살 산뜻함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들 배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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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다면 그도 달도 따다 줄 거야 언제든 주문만 해요. 너 힘이 들 때, 힘이 들 때, 겁이 날 때, 또 겁이 날 때, 흔들릴 때, 또 흔들릴 때, 그대 맘에 그림자가 들이우는 날, 빛이 되어줄게요. 빛이 되어줄게요. 온 세상을 가득 배달해줄게. 그녀가 울적하면 배달해주세요. 메뚜기 뼈며구 아저씨들 모두 그녀가 병이 나면 배달해주세요. 따뜻한 한 그릇 할머니의 약손 포근한 맘 말고 배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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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다면 별도 달도 따다 줄 거야 언제든 주문만 해요. 힘이 들 때, 또 겁이 날 때, 또 흔들릴 때, 그대 맘에 그림자가 들이우는 날, 빛이 되어줄게요. 온 세상을 가득 배달해줄게. 주문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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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에게 모두 주고파 그대는 받기만 해요. 네, 소심한 오빠들의 배달해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달달한 오빠들이에요. 그렇죠? 네, 노래 듣기 전 매주 라디오로 들려드리는 이야기 한 편씩 준비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소리로 듣는 라디오, 가을 하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이야기 한 편 준비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땠나요? 네, 오늘은 사랑하며 닮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왜 닮아가는 거지? 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외형이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성격이 그런 게 닮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사랑하면 뭐 닮지 않으나 그거는 다 속설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참 와닿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제 다른 친구 또한 이렇게 처음에는 평범한 애였는데 서로 그렇게 사귀면서 둘이 엄청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 PD님과 기술부 국원 덕규도 알 텐데 남씨하고 김씨 커플이 한 명 있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 듣고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준일의 고백 듣고 올게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다신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자. 별다를 거 없어. 사는 게 그렇잖아. 언제나처럼 우린 늘 혼자였잖아. 생각보단 쉬울 것 같아. 너 없이 하루를 사는 게 내겐 지금보다 맘졸이며 널 기다린 하루보다 어쩌면 혼자인 게 더 편할 테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나 널 그리워하는 거니. 네가 없는 하루하루가 왜 이리 힘드니. 네가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하지도 못할 말들을 하곤 했어. 이제야 내 맘 닿을 것 같은데. 오늘은 단점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아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신 여러분은 단점에 관한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월요일, 일주일의 단점 같은 하루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보는 하루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장종원, 제작의 최욱빈, 연출의 김정아, 기술의 최덕규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 널 그리워하는 거니. 네가 없는 하루하루가 왜 이리 힘드니. 네가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유진입니다.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의 중심부로 들어섰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릴 정도로 책 읽기 좋은 계절인데요. 이런 이 시기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명언이 있습니다. 진정한 책을 만났을 때는 틀림이 없다.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도 같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인 크리스토퍼 몰리의 명언인데요. 몰리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해퍼버드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이며 유령 서점 키티폴과 같은 유명한 책들을 썼습니다. 그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진정한 책을 만났을 때는 사랑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책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후에 키티포일이 영화화되는 등 미국 내에서 아주 유망 높은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쓸쓸함이 물씬 느껴지는 가을이지만 마음을 다잡고 마음과 머리를 책으로 채운다면 크리스토퍼 몰리처럼 아주 큰 인물이 되실 수 있을 것이며 책과 사랑을 빠지는 행복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품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안내입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2016학년도 아산재능 나눔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봉사활동, 성적 등 학기별 장학생 자격 요건 심사를 통해 졸업식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아산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UBS 캠페인.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우리의 하루는 바쁘게 달려가고 있어요.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바쁜 일상에 치여서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사람과의 연락에 소홀해지진 않으셨나요?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부모님,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준 친구들, 인생의 멘토인 선생님, 내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해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